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학년도 제2차 교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림 지식 공유 세미나로서 2년 전에 우리 대학 자연대 언어병리학 전공 교수님으로 부임한 이승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실용적인 타이틀로 교수님들 위한 좋은 목소리 관리법,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위한 거겠죠. 뭐 어디 가서 뭐 노래하는 거 또 포함도 되겠지만 강의를 위한 좋은 목소리 관리법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언어청각학부 언어병리학 전공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희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목소리에 대한 관리 방법인데 아주 복잡한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교수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팁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기가 진행되고 저희 강의를 진행하시고 또 미팅 쉴 새 없이 하시면서 아마 최근에 목소리가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교수님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처럼 대기질이 안 좋은 날이라든지 전날에 과음을 하셔서 신물이 넘어온다든지 또 감기가 걸렸다든지 할 때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시는 경향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교수님들마다 대처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시는 교수님도 계실 수 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나름대로의 관리 팁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목소리 장애도 저희가 일생에 걸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장애 가운데서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서는 말이나 아니면 발음 발달이 좀 늦거나 또 나이가 드셔서는 뇌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실어증 혹은 또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장애를 겪거나 말더듬, 청각장애, 또 삼킴장애 등과 함께 저희가 겪을 수 있는 의사소통 장애 가운데 하나인데 이 목소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말로 하는 모든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어린아이와 어른 가리지 않고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직업상 퍼포먼스 또 수입에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언어병리학은 이러한 다양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학문이고 이런 각 장애의 특성 또 저희가 조기에 이러한 장애를 판별해내는 조기 중재, 조기 평가 또 중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스콥이 굉장히 넓고 다학제적인 학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언어재활사들은 병원 또 복지관, 사설언어치료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취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작년에 베스트 헬스케어 잡 탑3로 랭크가 되기도 하였고 저희 학과에서도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행위를 발성이라고 하는데요. 우측에서 보시다시피 성대가 규칙적으로 진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음성을 생성해내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는 기침할 때 성대를 부딪히는 것부터 아주 고도에 조절된 가창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지 사실은 목소리를 어떻게 하거나 발음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을 잊기가 매우 쉽습니다. 소리를 내는 성대는 저희 후두라고 하는 목에 있는 기관에 위치해 있고 연골들과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숨을 저희가 쉴 때는 이와 같이 성대가 벌려져 있다가 소리를 내려고 하는 순간 성대가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모이고 밑에서부터 에어프레셔가 빌드업이 돼서 차차 밑에서부터 열려서 로어 마진부터 어퍼 마진까지 열린 다음에는 다시 공기역학적인 원리와 성대의 탄력성에 의해서 다시 붙는 단순한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 저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만 문제가 생겨도 그 영향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가 일생 동안 겪을 수 있는 이런 음성장애는 목소리의 높낮이, 크기, 또 목소리의 질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일반 인구에서는 일생 동안 약 30% 정도가 이런 음성장애를 겪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감기가 걸렸을 때 일시적으로 목소리가 안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모든 인구가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목소리를 많이 쓰는 교사 같은 직군에서는 당장 최근 일주일 동안 목소리 때문에 수업을 못한 교사만 8%에 이른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감기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흔히 나타나는 목쉰 소리부터 시작해서
목소리를 쓰면 쓸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음성 피로, 또 흔히 저희가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하는 그 숨새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원래 잘 내던 고음을 못 내는 발성 범위 감소도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밖에 못 내는 무성증도 있을 수 있고, 흔히 저희가 삑사리라고 이야기하는 음도가 일탈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쥐어짜는 음성이나 떨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한번 손상이 되게 되면 흔히 저희가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그 회복 탄력성을 되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어떻게든 더 잘 내려고 하는 컴펜세토리 이포트에 의해서 목소리 상태가 악화되고 그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에 올라타게 됩니다. 전 세계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 한 25%에 이르는 그런 교수님들께서 특정 시점에서 5가지 이상의 목소리 증상을 보고한다. 특히 음성 피로가 심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고, 그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또 조용한 곳보다는 소음 환경, 말 속도가 빠를 때, 높은 음도와 큰 음량으로 말을 할 때, 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거나 기침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가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 이물감 때문에 이렇게 가다듬는 행위, 또 학생들이 막 말할 때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한 호흡에 너무 길게 말씀을 하실 때 목소리가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학기 초에서부터 학기 말로 갈수록 목소리가 피로가 점점 심해지고, 또 목소리가 아주 높고 큰 소리로 일정하게 말할 때 음성 피로가 심하고, 이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좀 아낄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것을 실제로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도 관련이 깊고, 코로나 시기에 강의가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음성 증상도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문제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한데, 저희가 아주 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후두암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저희 목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없는 그런 경우는 음성 증상이 상당히 이와 같이 심하게 나타나고, 또 신경학적인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감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안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탈되어 있는 그런 임상 특징이 나타납니다. 저희 언어재활사들이 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하고 행동적인 중재를 하는 분들은 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근긴장과 시민성 원인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인데, 치료 전에는 아주 목소리 상태가 심각하다가도 치료를 거치면서 원래의 목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문제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디텍트 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흔히 하시는 시각적으로 들여다보는 내시경뿐만 아니라 저희 언어재활사들이 음향학적 검사라든지 공기역학적 검사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내주는 그런 검사들 뿐만 아니라, 목소리라는 것이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불편함을 설문을 통해서 검사하고, 저희 언어재활사들 같은 전문가들이 듣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평가들도 포함해서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교정하는 그런 훈련, 또 이완하는 훈련, 셀프 모니터링을 독려하는 직접 치료 기법이 있는가 하면, 대상자분들께서 간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교정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도모를 하게 되는데, 아마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아셔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잘 건강하게 관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마스크를 최근에는 좀 벗고 있지만,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 특히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소리에 대한 불편감을 더 많이 인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목소리가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빼쓰는 것처럼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아껴 쓰는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보실 만한 어떤 지침들을 좀 간단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은지를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목소리를 쓰시기 전에 워밍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 또 약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스스로 해보실 수 있는 약간의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문제가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목소리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고 하면, 어쨌든 병원을 가셔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을 뵙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성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do's and don'ts입니다. 안 좋은 것들은 흡연, 커피, 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물감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다듬는 것들 상당히 성대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시끄러운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
먼지가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좋고,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자세와 호흡입니다. 그 부분을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같이 안 좋은 날, 공기가 안 좋은 날은 코 관리 또 알러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증폭기기, 마이크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러한 지침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와 같은 앱이 출시가 되어 있고 무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지나시고 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좀 더 리마인드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는 흔히 저희가 이제 그 논문을 많이 쓰시다 보면 이렇게 약간 목을 이렇게 내미는 자세를 많이 취하시게 되는데, 이게 발성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공명에 있어서 음향 에너지에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턱을 약간 당기시고 어깨도 펴시는 것이 호흡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팁이 되겠고, 호흡을 좀 더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고자 하신다면 가슴과 배에 손을 올리시고 숨을 크게 들이쉴 때 배만 이렇게 나오는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일정하게 기류를 유지하면서 20초 정도 내미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순간순간 리마인드를 하셔서 어깨를 펴야지, 또 숨을 코로 충분히 들이셔야지, 이런 거를 리마인드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한데 조금씩 이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목이 좀 덜 지친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을 때 목에 통증이 있거나 긴장이 많이 들어가셨을 때는 마사지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흔히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이 뾰족한 부분 바로 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짚어보시면 길게 홈이 좀 파여 있는데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쓸듯이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듯이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하시면 음성의 긴장을 푸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워밍업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빨대 발성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성도의 앞쪽에, 보컬 트랙의 앞쪽에 약간의 협착을 주게 되면 백워드 프레셔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대가 그 위아래 압력이 밸런싱이 되면서 약간 더 적은 공기 압력으로도 효율적인 발성을 할 수 있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크게 활창, 액센트, 노래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First, do a pitch glide from as low as you can to as high as you can. After doing the pitch glide for 1 or 2 minutes, you can vary the exercise by making progressively larger hills with the pitch and loudness of your voice. We call these little hills accents. Let me demonstrate. After you've practiced the accents and you have a few minutes remaining, pick your favorite song and vocalize it through the straw. 네, 저희는 생일 축하 노래가 아주 높낮이가 있고 좋습니다. 빨대로 소리를 불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irst, 여기에 약간 베리에이션을 줘서 약간의 좀 더 난이도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안 좋으실 때 훈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보셨던 얇은 빨대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커피 빨대 같은 것으로 물병에다가 소리를 불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에어플로우의 스몰 오실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약간의 성대에 마사지 이펙트를 가져가면서 또 이렇게 깊숙이 넣으면 넣을수록 좀 더 저항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난이도 조절까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We're going to start with our bubbles again, and we're going to put an ooh over the top so that we've got an ooh going through the tube into the bubbles like this. 여기서도 이제 높낮이를 조절하시는 그 글라이딩을 같이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없을 때는 간단하게 이제 입술 트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완하는 이런 정도의 트리를 말고 소리를 덧붙여서 후두를 숨을 크게 들이셔서 조금 낮추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입술의 접촉을 촉진하면서 큰 음량으로 트리를 하시는 것이 하나의 훈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디텍트하고 중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음성 피로에 관심을 가지고 주관적으로만 보고되는 피로감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퍼포먼스 퍼티그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퀀티피케이션하고 그것에 관해서 예측할 수 있는 프리딕티브 팩터를 또 탐색을 하고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전후를 비교해서 중재의 반응도를 확립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것들에 관해서 좀 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원격 평가 및 치료에 관련된 연구도 계획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공지능 방법들과 결합을 해서 좀 더 그 로버스트하게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저희 음성이 제한된 리소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만 꼽자면 이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와 호흡에 스스로 조금씩 계속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신경을 쓰시고 증폭기기를 잘 활용을 하시고 페이스 조절을 하시고 워밍업을 하신다면 좀 더 목소리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속이 될 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을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학기 동안 교수님들께서 건강한 음성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